네이튼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와인, 데일리 와인, 그리고 하우스 와인에 대해서 구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요즘 와인을 판매하는 식당, 레스토랑, 바들이 굉장히 늘다 보니 이런 표현을 발견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표현을 확실하게 구분 짓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 한번 조사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 와인입니다. 테이블 와인이란 뭘까? 네, 유럽연합 EU, 유럽연합 EU의 와인법이라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리적 명칭 보호를 받지 않은 와인을 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 들었을 때는 역시 모르시겠죠? 그럼 유럽연합의 와인법이란 무엇이냐? 와인 문화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와인이 술품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유럽연합에서는 와인의 품질이라든지 생산자의 특징 그리고 생산지의 특징에 따라서 와인의 등급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와인이 무엇이냐? 와인이란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술, 이게 바로 와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오디 와인, 복분자 와인, 감 와인 등 모든 과실주를 와인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실히 아시죠? 유럽에서는 이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술만 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와인 블렌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의 포도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포도를 섞어서 만들면 포도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와인이 아닙니다. 이 와인과 블렌딩 법칙을 알고 나서 이제 와인 원산지 보호 명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와인은 각 나라마다 생산자의 의도나 생산지의 토질, 물, 공기, 바람 등 때로와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맛과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양조해야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포도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법률로 제정해 두었습니다. 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칙들을 전부 다 지킨 와인들이 이 원산지 보호 명칭의 보호를 받는 와인들입니다. 자, 첫 번째, 포도로만 만들었고, 두 번째, 유럽연합 안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었을 때, 세 번째, 원산지 보호 명칭에 속하지 않는 조금 더 자유롭게 재배하고 자유롭게 양조해 만든 와인들을 테이블 와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내추럴 와인이 이 컨텐츠,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유럽 와인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유럽 와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구분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등 와인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법률과 개념을 정리해서 법칙, 규칙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와인법은 어떨까? 라고 생각되시죠? 대한민국 주세법 4조 2항에 따르면 과실주라는 두루뭉술한 컨텐츠로 묶어두고 있는데요. 이 주세법 4조 2항을 보면 과일을 이용한 원재료와 알코올을 혼합하거나 재료를 첨가할 수 있는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 와인, 복분자 와인, 감 와인들도 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와인법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2018년에 라벨법이라든지 와인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더 와인 인더스트리가 넓어지고 와인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저희도 이제 와인법을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을 가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날 수 있는 건 여수의 갓김치나 횡성 한우같이 정말 그 지역 특성을 따른 그 지역에서 잘 되는 것들을 만든 그런 와인들을 만나볼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테이블 와인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굉장히 쉬우니까 빨리 쭉쭉 따라오세요.
네, 두 번째로 데일리 와인입니다. 사실 데일리 와인은 테이블 와인 같이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념상으로 이미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특징이 너무나 강렬하지 않고 밸런스가 좋고 두리뭉실한 와인, 너무 튀지 않은 와인이라고 첫 번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의를 본다면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영향을 너무 크게 주지 않은 와인, 매일매일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로마네 꽁띠를 매일 먹을 수 있다면 로마네 꽁띠도 데일리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한국에 수입되는 와인의 대부분은 테이블 와인 이상의 등급 와인들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데일리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는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직은 한국 와인 문화가 조금 고급 문화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슈퍼썸TV의 슈퍼 시청자님들은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인은 테이블 와인 등급인데 굉장히 맛있네. 내 데일리 와인으로 딱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 약간 두리뭉실하게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와인, 매일매일 즐기고 싶은 와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우스 와인입니다. 하우스 와인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하우스 와인 뭐예요? 네, 뭡니다. 주문하시고 이런 적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는 이 하우스 와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주로 글라스로 판매되는 와인이라든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와인이라든지 또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우스 와인이라고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은 이 하우스 와인이라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장입니다. 하우스 와인이라는 것은 이 레스토랑이 와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 와인 부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와인과 음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가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런 와인을 가장 저렴한 와인으로 해서야 하우스 와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해 하우스 와인은 그 가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레스토랑의 음식과 가장 잘 맞는 와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처음 방문하는 생맥주집의 생맥주 글라스 온도, 생맥주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는 호프집을 처음 방문해서 일단은 맥주를 시키고 이제 안주를 뭘 시킬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맥주 글라스가 굉장히 차갑고 입에 닿았을 때 거품이 굉장히 맑고 작고 빵빵하며 입에선 크림같이 녹고 목구멍을 타고 흐를 때 시원하게 넘어가고 넘어간 후에는 하고 깔끔하게 넘어간다면 그 레스토랑의 음식과 분위기가 더 좋게 달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바로 하우스 와인입니다. 사실 욕심이기도 합니다. 소믈리에가 만약에 없는 업장이라면 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우스 와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혹은 어제 글라스로 팔리고 남은 또는 가장 저렴한 와인들을 이렇게 드리게 될 상황이 많을 텐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만약에 소믈리에가 없는 업장에서 와인을 즐기게 되실 경우는 글라스 와인 한 잔을 즐기시기보다는 차라리 저렴하고 그 레스토랑의 나라와 같이 맞는 와인이라든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면 이탈리안 와인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매칭을 하셔서 드시는 게 조금 더 와인에 대한 만족도와 친밀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믈리에가 있는 업장이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하우스 와인이 어떤 건가요? 하우스 와인하고 맞는 안주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음식이나 와인을 고르느라고 선택장애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 아파할 일 없이 소믈리에가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잘 나가는 A번, B번 세트를 추천드릴 겁니다. 네, 탕수육에 짜장면 2개, 탕수육에 짬뽕 2개, 볶음 짬뽕에 군만두 하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메뉴들을 딱 선택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소믈리에들은 가장 맛있는 조합을 손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테이블 와인, 데일리 와인, 그리고 하우스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와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언제든 최대한 빨리 연구하고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